자, 능률, 김, 유닛 1, 교과서 속 핵심 문법 한번 쌤이랑 다시 볼게요. 그 본문에서 본문 분석할 때 쌤이 문법을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문법을 우리 이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한 번 더 다시 문법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출제 되는 문법 요소는 첫 번째는 수여 동사고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우리 이제 정규 수업에서 천일문 2를 했죠. 천일문 2를 완성을 했는데 사실은 천일문 2에서 모두 다 다루었던 개념이긴 해. 그래서 우리가 낯설진 않죠. 초면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천일문 2를 지금 1회독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전에 했던 거 선생님 이거 했었지? 라고 얘기를 해도 수없이 반복은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 동사랑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살펴보자. 수요 동사는 수여한다는 게 원래 우리 언제 쓰는 말이야? 그쵸? 이상을 수여합니다. 땡땡땡 학생은 그치? 학교에서 뭐 어떠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수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여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수여라는 게.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하고 이러한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라고도 불려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편의상 학습을 했죠. 자, 문장이 한 5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 모두는 아닐 수도 있지만 편의상,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어 동사로 된 형식이 있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보어의 형식이 있고 세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형식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인 애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된 애가 있더라.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필수 요소죠. 이거는 딱 봐도 이 뒷부분은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 동사가 있고 2개 필요한 동사가 있고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는데 방금 전에 수여 동사는 누구한테 무엇을 주다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2개 필요한 사형식 동사다. 됐죠? 자, 그다음에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한데 누구하고 무엇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다. 자, 문장의 순서는 주어가 오고 사형식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오고 무엇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누구를 뭐라 하냐면 간접 목적어라 하고 얘를 직접 목적어라 해요. 생각해보면 주다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일단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직접적인 목적어긴 하죠. 얘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간접적이죠? 일단 얘를 주는 건데 얘한테 주는 건데 그런데 어수는 얘를 먼저 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3명의 학생들이 본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tell을 해줄 거야. 그죠? will tell이 동사죠. will은 조동사고 얘가 이제 사형식 동사인데 tell은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한테 말을 해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tell you 하면 뭐야? 너한테 뭘 말해주는 거지? 그들의 이야기들을. 아하.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구나. 그죠? 이런 문장을 몇 형식? 사형식이라고 한다.
자,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알렉스는 갖다 줄 건데 너를 갖다 주는 거야? 너한테 갖다 주는 거야? 너한테 갖다 주는 거죠? 간목. 그리고 a cup of tea. 뭐를? 티를. 갖다 주는 건 일단 얘긴 한데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런 식의 누가 먼저 오고 무엇을 나중에 쓰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동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뒤에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간접 목적어를 먼저,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ask라는 동사도 마찬가지거든요. ask는 누구에게 뭐를 물어보다의 뜻이야. 그러면 뭐야? 미아가 나한테 뭐를? question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구겠지. 나의 취미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미스터 존슨은 가르쳤다도 어떻게 보면 봐봐. 누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간목, 직목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부사구.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줬다. 자,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서 중요합니다. 누구가 먼저, 무엇이 나중.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인데 간접 목적어가 이제 누구에게라는 뜻이고 직접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며 순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중요하죠. 간목 먼저, 직목 나중. 예, 사형식 문장에서 쓰인다. 대표적인 수요 동사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자, 해석을 할 때 여기서 보면 by 앞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누구에게 뭐를 주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내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됐죠? 자, buy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거는 사주는 건데 사다가 먼저야. 그지? 사는 거야. 그 다음에 make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만들다가 먼저 있어요. 그죠? pass는 건네주다. pass는 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cook 요리해주다. find 찾아주다. get 얻어다 주는 거지. 갖다 주는 거고 ask는 요청하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예문을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갖다 줬어. 뭐를? 그녀의 오래된 시계를 주었다. 갖다 준 게 아니라 주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간목, 직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ring 같은 경우는 가져다 주는 거니까 나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약간의 물을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옆에 볼게요. 시험 출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수요 동사에 이어지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자, 순서상 앞에 뭐가 먼저 와야 돼? 누구에게가 먼저 와야 돼. 그리고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동사에 따라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죠.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1등급 비법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봐봐. 아까 사형식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직접 목적어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형식이야. 자, 근데 실제로 이 동사가 주는 객체, 대상은 직접적인 대상은 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주긴 얘 주는 건데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건 직접적이지만 얘는 간접적이지. 얘 입장에서
얘를 주는 건데 얘를 얘한테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순서는 얘 먼저 쓴다 얘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앞에 쓸 수도 있잖아. 사실 얘가 직접 목적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삼형식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사형식은 요렇고 삼형식은 요렇다 했잖아. 그죠? 목적어가 하나만. 그래서 직접 목적어 땡겨서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자, 나는 I gave her book 이렇게 했단 말이야. her a book. 책 한 권을 줬다 이렇게 했어. 야, 근데 나는 직접 목적어 바로 쓸래. 그러면 I gave a book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이 뒤다 써야겠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her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고요. 형 이게 고정돼 있어요. 얘 수요동사 사형식을 만들 때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직접 목적어가 왔죠. 이미 사형식이 아니죠. 삼형식이죠. 그럼 얘는 수식어구처럼 취급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얘가 얘를 줬어. I gave a book을 줬어. 근데 누구한테 줄게? 그녀에게 라고 하면 여기에 전치사 to를 써서 그녀에게 줬어. 이렇게 해서 덧붙이는 말처럼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to로 다 쓰면 되냐? 그건 또 아니다. 전치사를 to를 써야 될 때도 있고 for를 써야 될 때도 있고 of 써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딱 보면 ask만 있네 여기는. 그럼 이건 이제 외웠지. 끝. 그 이거 do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지. 선생님이 아까 동사 이렇게 쭉 읽어줄 때 야 패스는 위로 올라가야 돼 했잖아. 옆으로 가야 되네. 여기 패스 지금 와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주어가 전달을 하는데 그치? 전달을 하는데 직접 목적어를 그죠? 어떤 것을 물건을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커. 전달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면 to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그죠? 근데 buy, make, cook, find, get은요. 잘 생각해보면 걔한테 사주긴 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주는 행위보다는 사는 행위죠. 사줬잖아. 만들어주는 것도 주는 것보다는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런 동사들은 for랑 써야 돼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 어제. 그러면 그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어? 나에게 보냈죠.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그냥 보낸 거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봐봐. 나는 my brother한테 birthday present를 사줬어요. 나는 my brother를 위해서 그죠? 얘를 위해서 이거를 샀잖아. 사는 게 더 여기선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지. 주는 것보다는 주려고 사긴 했지만 주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행위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for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buy, make, cook, find, get 정도는 외워라. buy, make, cook, find, get은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for를 쓴다. 이거는 외우세요. 그 다음에 can I ask you a favor? 너에게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런 뜻인데 favor가 앞에 오면 이거는 뭐야? ask는 무조건 오브라 했잖아. 그래서 요렇게 짝꿍이에요. 짝꿍. to, for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설명해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자, 1등급 비법이라 되는데 사실 뭐 중등 내신에서 1등급은 없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여기까지 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I gave her it가 어색하다는 거죠. 딱 봐도 이상하죠. I gave her it. 이상하잖아. 그죠?
그 이유는 자 이거 직접 목적어잖아요. 얘가 간접이 아니고 이 직접 목적어는 사실 동사한테는 이제 얘랑 훨씬 더 의미 관계가 가깝죠. 근데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한 번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걸 다시 썼다는 얘기고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 뒤에 둘 수가 없어. 그냥 땡겨서 이 앞으로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I gave it. 내가 그거 줬는데 누구한테? To her. 이렇게 해서 사형식보다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의 경우야. 대명사의 경우는 사형식보다는 삼형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The teacher. 자, 그다음에 동사 나와야겠지? taught. taught가 뭐의 과거인지 모르면 이제 답이 없어요. 자, teach의 과거가 taught예요. 가르쳐주다. 그죠? 자, 누구를? 우리를. 뭘 가르쳐줬지? A new song. 이렇게. 사형식으로. 여기선 배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I lent는 lend의 과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목이 먼저.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borrow someon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자 이거는 간목, 직목, 사형식 이거 삼형식으로 전환하라는 거잖아. 또 참, taught, 직목이 먼저 왔으니까 자 teach는 뭐냐? 가르쳐서 주는 거지. 그래서 to야. My father will bake는 뭐야? 만드는 게 일단 더 행위의 초점이야. 그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for. 자, 이번에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관계대명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관계대명사가 생각보다.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관계라는 게 이제 접속사를 뜻해요. 그리고 대명사는 말 그대로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는 관계를 보여주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대요. 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 자, 얘는 대명사긴 한데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앞문장 접속이라는 거는 두 문장을 합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합쳐진 문장하고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who라는 애가 있고요. which도 있고 that도 있고 whom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who, which, that 정도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랬죠? 자, 얘의 역할은 뭐냐면 접속사잖아.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접속사라는 것은 뭐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는 동시에 여기 어떤 명사를 대신을 해요. 그죠? 자, 명사를 대신을 할 거야, 얘가. 그럼 뭐야? 앞절에 있는 명사 중에 하나를 대신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앞절에 있는 명사 있잖아. 그 명사를 뭐라 부르냐면 선행사라 그런다.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 먼저 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선행사, 그러니까 명사, 그 중에 어떤 명사를 선행사로 하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떤 명사를 우리가 원래 꾸밀 때 명사 꾸밀 때 뭐가 꾸미죠? 형용사가 꾸미고 또 뭐가 꾸며? 투부정사도 꾸밀 수 있고 또 분사 같은 애들도 꾸밀 수 있고 전치사구도 꾸밀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절
다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가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문장이 쭉 따라오는 네, 요것도 얘를 꾸밀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문장이다 이런 말이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문장이 명사를 꾸미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찾아졌죠? 그럼 괄호로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얘가 대신한 명사는 어디 있다 했어? 앞에 있다 했죠?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묶었잖아 여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얘가 문장이 끝나는 게 어딘지 봐서 거기서 닫아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뭘 꾸미는 거죠? 얘를 꾸며주는 문장이 돼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부터 하면 돼. 자, 나는 되고 싶다. 뭐가? honest advice를 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 정직한 충고를 주는 친구.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직한 충고를 주는 이 괄호 부분이 되는 거죠. 친구인데 정직한 친구 뭐 이렇게 형용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충고를 주는 이렇게 그죠? 자, 그 여자는 하고 싶어 뭐야? 사고 싶네 뭐를? 재킷을. 자, 근데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 is blue. 자, 얘가 뭘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자켓이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자켓이야? 파란색 자켓. 선생님 선행사는 그럼 해석 안 해요? 당연히 이 선행사 해석 안 하지 왜? 아니 선행사가 아니고 미안해.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안 하지 왜? 얘가 얘를 대신했지. 그럼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똑같죠? 그럼 얘가 얘라고 생각하면 해석하면 돼.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이거 주는 친구. 재킷인데 그 재킷은 뭐야? 파란색이네 이렇게. 그래서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같은 거야. 뭐라고요?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같은 거예요. 관계대명사잖아요. 명사를 대신 받았다고. 근데 뭘 대신 받은 거예요? 얘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그래서 더맨 남자는 액터거든. 자, 여기 후가 관계대명사죠. 괄호 시작 여기까지 끝. 그 앞에 액터는 선행사. 그럼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네. 뭐야? 많은 팬을 가진 배우이다. 많은 팬이 있는 배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I know a woman wh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o travels around the world. 뭐예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 한 여성. 전 세계를 여행하는 한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 뭐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거 뭐는 형용사 절이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게 만드는 게 뭐야?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은 뭐냐? 뭐겠어 그러면? 그렇지. 꾸며주는 문장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뭔 역할을 하냐. 우리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 역할 했냐. 그러면 주격이다. 볼게요. I met a man. He speaks English very well. I met a man. And he speaks English very well. I met a man. 그럼 어떻게 하면 돼? Who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러면 이거 뭐야? man이 who지. 그러면 여기 동사 있으니 무슨 격이야? 주어 자리는 주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관계대명사가 who가 있었고 which가 있었고 that이 있었거든요. 자, 이 who는 언제 쓰냐면 이 앞에는 항상 선행사라는 애가 있어. 왜냐면 얘네는 대명사거든. 그럼 뭔가 명사를 대신해야 되잖아.
여기 명사가 있어. 걔네를 뭐라 한다고?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 뭐라고? 사람이면 who. 위치는 사람 아니면 위치를 써. 뭐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어. that은 둘 다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 사람, 사물, 동물 다. 알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섞여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that 쓰면 되죠. that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고 여기 앞에 어떤 관계대명사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 그러면 이거는 어떤 who 쓸래, which 쓸래, that 쓸래 하는 건 앞에 뭐 보면 돼? 선행사의 의미를 보면 되죠.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적절한 형태 이건 뭐냐면 얘가 무슨 격이었어 아까? 주격. 주격이란 얘기는 뭐야? 주어란 얘기네. 그럼 뒤에 뭐 나올까? 동사. 근데 이 동사가 있잖아.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는 문제 많이 나왔었죠.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얘가 과거일 땐 상관없어. 어차피 수랑 상관없이 다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뭐일 때? 현재 시제이거나 비동사일 때 있잖아. 그죠? 현재 시제일 때 뭐였어? 3인칭 단수주어에 s 붙인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애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는 선행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걔에 맞춰서 동사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단수면 is 써야 되는데 뭐 are 썼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밑에 문장에서 a man이 선행사죠. 그러면 speak에 뭐가 붙는 거야? s가 붙는 거죠. 단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봐. 요 위에 처음에 어떤 관계되면서 사용해야 하는지 1번, 동사 형태 붙는 게 2번 이 자주 나오는데 근데 둘 다 일단 뭐 찾아야 되니? 선행사가 뭔지 아닌 거 1번이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뭐부터 찾아야 돼? 선행사를 먼저 찾아. 선행사를 일단 찾는 게 우선이에요. 이따 문제 풀 때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사람 이외, 사람 아니면 which. 종류랑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두 개가 섞여 있으면 that을 쓰고 여기 하나 더 최상급 더 only 띵을 포함할 때.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the only 더가 일단 붙으면요 that을 써야 돼요. 최상급도 더가 항상 붙어 있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예문을 볼게요. I love a man who can cook. 이제는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미는 거네. 그러니까 뭐예요? 요리를 할 줄 아는 남자를 사랑한다. She has a book. 책이 있는데 뭐예요? 매우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하나를 지금 요거 하나 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대명사 용법이 이거 말고 또 이제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여기 앞에 또 다른 커마가 와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의미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 요 절은 괄호로 묶은 여기는 명사를 해석할 때 얘를 먼저 하고 요렇게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The student, 자, student야. that 써도 되고 who 써도 되겠지. 선행사가 얘니까. 선행사 더 무비죠. 사람 아니네. which나 that 쓸 수 있겠네. 근데 boy하고 horse는 이제 동물하고 사람 섞여 있죠. 그러면 that 쓰는 거죠.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1등급 비법 볼까요? 해당 절의 주어이니까 생략이 돼야 돼. 야,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지. 그죠? 중복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거가 중복되어서도 안 돼.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I love a man who he can cook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지. 아니면 she has a book which it i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왜? 얘가 선행사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의 대명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접속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얘 자체가 주어다. 자, 주격 이거 아까 중요하다 했던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에 이어지는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에 따른다. 선행사가 중요하다. 그죠? 탐이 내 친구거든. Who lives in London? 내 친구가 선행사다.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얘가 여기 S 붙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제인하고 알렉스가 복수죠. 근데 얘네가 my friends야. 근데 who가 관계대명사야. my friends가 who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my friends는 복수니까 S 붙이면 안 되고 live. 특히 현재형일 때 중요하고 비동사일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This is the cake. 자, 선행사 찾으라 했습니다. 선행사가 뭐야? 사람 아니네. which. S 잘 붙였네. 그죠? The book 선행사. 여기서도 that. The student 사람이네. who 없어. 그럼 that쓰지 뭐. 자,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This is the book. The book won the award. award가 뭐예요? 상이고 won은 윈의 과거지. 그러면 this is. 자, 이게 그 책인데 말이야. 대신에 which 쓰면 되겠죠? which won the aw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을 수상한 그 책이야. 이게 이렇게. 자, 문제가 많진 않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단원의 문법 요소를 개념을 다시 봤는데, 문법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가 먼저야, 얘들아. 문제풀이가 먼저가 아니고, 이해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뭐예요? 연습. 연습이라는 게 이제 문제풀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선 뭘 보는 거냐면 너네가 이해했냐 못했냐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 못했어? 이거 두 번째. 응용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해를 했어? 근데 응용할 수 있어 없어는 이거는 또 이해를 해도 응용은 뭐야? 해봐야 느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풀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할 때 이거 중요한 것도 뭐야? 문제 풀고 나면 뭐가 나와? 오답이 나오죠. 그 오답이라는 건 뭐야?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응용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오답을 정리를 안 하고 계속 풀기만 해. 그건 마치 뭐야?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응용하지 못하는 건 그냥 방치한 채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는 일종의 시간 낭비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이 나왔어요. 이 오답을 잘 정리해야 이해가 안 되고 응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줄으면서 뭐예요? 완성도가 올라가요. 완성도가 올라가야 점수로 연결돼요. 점수 향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명심하고 내신 공부해야 됩니다. 쌤이 마지막 말미에 잔소리를 좀 하는 것 같지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디립다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답 정리 안 하고. 오답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덜 틀리겠지. 그러면 공부 양이 점점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개념도 이해를 여러분들이 완벽히 해야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개념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문제를 풀어. 풀다 보면 맞추겠지? 아니. 풀다 보면 그래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왜 맞추는지 모르고 맞추는 거라 실전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개념 이해를 먼저. 내가 머리가 엄청 좋아서 한두 번만 들어도 나는 그냥 다 이해된다? 오케이. 근데 나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어 자체가 좀 어려워. 문법이. 그래서 한 번에 잘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간이 줄고 효율이 커진다. 그래서 개념 이해.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목적도 이거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한 번 설명해 주는 걸로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최대한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